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아침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30여일 남겨둔 시점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쪽이 나서 따로 놀고 있는가 하면 지역 현장은 윤어게인 친장동혁 세력과 반장 개혁 쇄신파로 두 동강이가 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전혀 호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해 모처럼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장 대표 지지자들이 연호를 하며 축사를 방해하는 등 난장판을 연출했습니다. 충돌의 발단은 국민의힘 내 쇄신파로 분류되는 6선 조경태 의원이 축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오자 식장 내 한쪽에서 장 지지자들이 꺼져라 내려가라 하며 고성과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의원이 가만히 좀 있으시라,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쳤고 다시 항의 목소리가 나오자 여러분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이다, 참 답답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조 의원이 축사를 진행하자 이번에는 장동혁을 연호하면서 축사를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조 의원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장동혁 연호하는 사람들 집에 가시라고 소리치자 격한 항의가 쏟아지면서 개소식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장 대표가 일부러 동원한 사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장 대표가 나서 진정을 시켰어야 하는데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장 대표를 그나마 초청해 준 박 후보에 대한 A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소식은 대표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후보를 위한 자리 아닙니까? 축제 분위기 속에 선거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장 대표 지지자들의 의도적인 선언으로 당이 갈갈이 찢어진 4분 5일 된 국민의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박 후보도 우리끼리 왜 싸우느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단일 대우를 강조했는데요. 당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 보니 한 전 대표 북갑 출마 선언 이후 동남풍이 불면서 한국리서치가 KBS 부산 종국 의뢰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20일 박형준 34%대 전재수 40%로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던 지지율이 30일 발표된 같은 기관 조사에서는 박형준 32%대 전재수 42%로 오차 범위 밖 10%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박 후보는 장동혁 지지 극우 세력과 한동훈 지지 중도 무단층을 모두 잡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을 구사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나왔습니다.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왜 늘어났을까요? 박 후보가 얼마 되지도 않은 어차피 보수표인 극우 세력까지 포용하려다 보니 정작 중도 확장을 해야 할 중도층이 이탈해 버린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필승 결의대회를 하면서 코앞에 있는 장 대표를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친장 노선을 보였던 박 후보 입장에서 개소식에 오겠다는 장 대표를 매정하게 오지 말라고는 못했을 것으로 보지만 개소식 소란과 지지율 추락을 보면서 향후 선거운동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또 누구와 손잡고 연대해야 하는지 해답은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부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거운동 현장의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의 무소속 출마 불사 선언입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재보선 지역구 공천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확정된 것을 보면 당 소속 107명 의원이 전륜 선언문까지 채택하면서
노선 변화를 하는 척 했지만 말로만 전륜쇼를 벌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륜선언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장 대표는 보란듯이 친윤 일색으로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새로운 인물도 없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무기로 장 대표와 밀락설이 돌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추경호가 떠난 대구 달성군의 단수 공천을 따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고 소문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울산 남갑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당협위원장이, 경기 한양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내며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이 각각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한남동 관저앞 체포저지 집회에 참여했었고, 김 위원장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친윤 인사들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하는 부산 북갑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유튜브 이영풍 전 KBS 기자간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두 분 다 극우 윤어게인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달이 난 곳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해 보선이 치러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7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고 공천설이 나돌면서 김 지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 전 실장은 이 지역에서 5선을 했고 21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중진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비서실장인데다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 공관위가 윤리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한 피선거권 회복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천심사 보류를 결정하자 정 전 실장에게 공천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입니다. 더욱이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정 전 의원과는 사돈간입니다. 사돈끼리 봐주자는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자 김태흠 지사가 정진석 공천하면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충청권이 괴멸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반발입니다. 윤어게인 재등판 친윤인사 공천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전륜선언을 정면으로 뒤엎는 공천,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공천 배제했는데 우리 당 공천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자기 정치 욕심 때문에 보선도 망치고 지선도 망치는 막장 공천을 했다는 항변입니다. 더욱 과거간인 것은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간 불화설입니다. 두 사람이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당박 행사도 따로따로 다닐 정도로 한 지붕 두 가족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에게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3인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대위를 조기에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장 대표 측은 중앙선대위에 대표를 제외하는 것은 대표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 원내대표는 현 상황에서 장 대표가 나설 경우 득표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장 대표를 찾는 후보도 없으니 중앙선대위를 조기에 띄우고 장 대표는 자연스럽게 2선 후퇴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장 대표가 영향력 축소를 우려해 완강히 반대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대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당의 사실상 2개 선대위가 차려지는 코미디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밉상이 되고 있는 장 대표가 선거 국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자 장 대표에게 대표 경선에서 패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부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김 전 장관을 찾는 전화가 빗발치고 벌써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강원, 경북 등 7개 지역의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어제는 경기 평택을 재선 지역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김문수 역할론이 부상하면서 방미, 거짓말 논란, 당 지지율 하락 등으로 사퇴론에 직면한 장동혁 대표와는 8개월 만에 두 사람의 처지가 뒤바뀌었고요. 김 전 장관이 사실상 현장 선거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에 승리할 생각보다는 한 전 대표를 이길 국리에만 몰두하다 스스로 무덤을 판 것 같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일전에도 한번 방송해 드렸습니다마는 제 유튜브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고영민이라는 사람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